AI와 인간의 실존, 심층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 인문학적 사유를 가지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된다. 최신 첨단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기술이 인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술과의 관계와 인간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이다. 이를 모티브로 삼아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의 성능을 수련시키기 위한 성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인간이 미래에 존재한다. 신결 내러티가 다가오고 있고, 인간의 성능이 향상되고 경제 발전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여기에 핵심이 인공지능 AI이다. 개개인 단위의 빅데이터 생성 및 처리가 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미리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비전. 인공지능의 아바타, 죽지 않는 포스트 휴먼,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가 있다. 인공지능의 아바타로서 인간의 미래는 알파고를 통해 이미 그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이 대결에서 인간의 미래를 보여준 것은 알파고 대역 아자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행동하고는 있지만 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 존재였다. 일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상당수 인간이 이를 잃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는 광경을 볼지도 모른다. 죽지 않는 포스트 휴먼의 인간 비전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되고 첨단 기술에 의해 완전히 성능이 증강된 인간 이후 포스트 휴먼의 존재자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캘러코라는 바이오 기업을 창업해서 인류가 500세까지 살게 하는 기술을 발명하는 칼리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구글과 나사가 지원하는 싱귤레리티 대학 총장이며, 1960년 이후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한 인지과학자 레이 커즈웨일에 의하면 2045년이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것이며, 스스로 사고하는 컴퓨터에 의해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들과 결합해 포스트 휴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알파고를 개발해낸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총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비전은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인간에 가깝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임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레이 커즈웨일은 죽음을 결함으로 본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미래 비전은 트랜스휴머니즘과 네오휴머니즘으로 존재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테크노퓨처리즘에 입각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를 질적으로 혁신한다는 과학기술 결정론적 입장이고, 네오휴머니즘은 인간의 실존적 허무화에 직면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재확보하려는 사상적 움직임이다. 전자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조건을 혁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후자는 이제 보다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다라고 본다. 빅토르 프랭크에 의하면 나치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겪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어떤 인간도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못 빼앗아갔다. 즉,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선택이 그것이다. 인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할 경우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AI의 아바타. 2. 인공지능을 이식한 임모털 포스트 휴먼. 3.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 아터피셜 제너럴 인텔러전스. 구글 45년 이후 완성 예정인 일반적 인공지능의 모습,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에 탑재 예정이다. 아샤왕의 경우 자신의 두뇌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AI가 모든 곳에 탑재되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자기 행위의 주체가 아니게 된다. 구글의 자본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날 경우 구글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간, 창의성, 미래에 대한 예비적 성찰.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다. 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무엇과도 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보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 인간적인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생각해야 한다. 창의성을 논할 때 길잡이가 되는 인물이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 디스커버하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눈은 근원을 향해 가는 귀환의 길에서 탄생한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으나 한 시대의 상식, 편견에 사로잡혀 가려져 있을 뿐이기에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이 드러난다. 미래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시간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기원한다. 희망과 기대를 품는 인간에게만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자동화, 1트렌드와 문제점.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융합과 연결이 주가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연결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측 가능성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은 20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정보화 기술 즉 IT임이 분명하다. 인간, 기계,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는 인공지능으로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이 필요 없는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자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 논란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이른 깨달음의 근본적 형식이자 세상을 직접 참여하여 깨닫는 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가며 지혜를 체득한다. 삶의 주인이 되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일은 인간의 삶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은 나와 타자가 함께 이루어내는 사회적 융화 활동이다. 나와 타인의 긍지에 찬 협력으로 진행되는 일은 끊임없는 공감의 성취 과정이며 창의성의 원천이다. 인간만이 이렇게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다만 작동할 뿐이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인간에게서 이를 빼앗아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고 몸을 무력화하여 중독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래 기술에 대해 새로운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눈여겨볼 기술이 적응형 자동화이다. 이는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과 달리 인간을 일에서 추방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인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과 인간의 협력을 중재하는 기술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 개념을 코봇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공장 설비의 무인화보다는 인간을 일의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로봇 역할을 한정하려는 시도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핵심 의제로 선정되면서 처음 공론화된 개념이다. 그러나 독일은 2011년에 이미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정부의 슬로건은 연대와 정의, 협력과 복지는 오직 공동으로만 성취된다이다. 4차 산업의 기반인 인터넷 오브 싱은 인터넷 오브 휴먼이 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은 결과가 아니라 더불어 기획해가는 과정이며 기술혁명이 아닌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스티브 호킹은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미래와의 관계성에 의해 흘러간다. 미래를 설정하지 않는 삶. 설정을 잘 못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지겨움 발생하게 되는데 마약 중독자의 말에 따르면 지겨움을 마비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마약이었다고 한다. 인간을 일할 때 더 행복하다. 미래도시의 시민은 지능적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깨어나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인간을 말하며 그들을 통해 현재가 좋은 역사로 미래에 계승된다고 한다.